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 검찰을 향해서 나를 불러달라, 검찰이 나를 소환해달라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검찰사 야당 탄압으로 보시나요? 자, 송 전 대표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이라도 검찰이 나를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죠? 송 전 대표는 빨리 나를 좀 불러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검찰의 입장은 기다리세요. 이런 겁니다. 검찰 시간표가 있는데요. 기다리세요.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조기 귀국한다고 해서 수사 일정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 검찰이 송 전 대표를 마지막 단계에서 불러서 조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불러달라고 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다리세요. 검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송영길, 이재명 이 두 분을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켜 세웠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그리고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잘못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지잖아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부터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잖아요. 뭐 송영길, 이재명 두 사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좀 나와서 이것이 일정 좀 부분 논란이 된 바 있었죠. 박지원 전 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역시 큰 그릇이라고 했고 김민석 의장은 내가 송영길을 좀 아는데요. 이분은 물욕이 적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해요. 남영희 부원장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영원한 대표로 저 남영희에게 송영길은 기억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장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 발언들이죠. 그래서 사실 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권력욕이 과대하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왜곡시켜가지고 본인이 당선되겠다. 드러난 다음에 사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글쎄요. 천하람 위원장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공격을 했는데 복귀한 영장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서 저 세 분의 저러한 문구들이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가 굉장히 섞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년 넘게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대학생 시절부터 서로 교분이 있었던 이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또 사실상 아직 자가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청빈한 삶을 살고 있는 정치인인데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제 토로인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개인적인 토로가 공적으로 볼 때 마치 비호하는 듯이 읽힐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족함 이런 부분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스로 당당하게 수사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먼저 당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탈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 역시 송영길답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그런 그 정치인 송영길의 개인적 결단은 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칭찬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도 협조를 하고 예, 예. 그리고 검찰도 이걸 가지고 너무 오래 끌거나 야당인 민주당을 탄압한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 저 실체 규명을 하는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왜 카페 있잖아요.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카페인데 이 제명인의 마을에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야, 남자가 봐도 송영길 멋진데? 상남자 송영길 멋지다. 송영길은 무고하다. 송영길의 희생. 이대로 안 보내, 못 보내.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서정욱 변호사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인식들은요, 송영길 대표를 영웅시하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평균적인 국민들의 상식, 인식관에게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그 김민석 의장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뭐 송영길 대표가 김민석 의장보다는 물욕이 적은 것 같아요. 김민석 의장은 이게 옛날에 SK 2억 받은 것도 있고요. 어허. 또 이게 그 이후에 7억 받은 것도 이게 1심에 집행유예가 2심에 물론 벌금으로 대가성은 없었지만 돈 받은 게 많이 나옵니다. 전과 기록이. 예. 그러니까 본인보다 깨끗한 걸 인정해요. 근데 본인보다 깨끗하다 해서 물욕이 적은 청렴한 사람입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게 지금 9,400원 증거가 거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가? 모든 이게 기준이 청렴 기준이 김민석 의장은 본인이 기준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하. 일반적인 평균이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보원장 이분에게 뭐 자생 당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자사당사입니다. 이건 자사당사. 송영길 대표도 죽고 당도 죽어요. 송영길 대표가 탈당한 데서 그 무죄됩니까? 지금 이게 증거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많은데 무죄가 됩니까? 결국 이게 송영길 대표도 사법 처리되고요. 그러면 이게 송영길 대표 하나로 끝납니까? 거기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 20명 가까운 분들 수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저는 이게 당도 죽고 송영길 대표도 죽는다. 이게 자사당사입니다. 예, 김종혁 위원장. 예. 저는 이게 단순한 비호 내지 영웅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일종의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처음에 박지원 원장이 큰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게 무슨 뜻일까? 자기가 죄 모르고 죄를 안 졌다 그러는데 탈당을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큰 인물이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재명 대표가 시켰습니다라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들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 수사에 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방탄을 하는 이재명 대표는 작은 그릇인가? 뭐 이런 뜻으로 처음엔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했었는데 요즘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보세요. 자, 박지원 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야, 역시 송영길이야. 그리고 당신이 당신 책임이라고 하면서 다 떠안고 가. 라는 식의 뉘앙스가 막 느껴져요.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글귀가 떠오르는데 제게는 영원한 대표로 기억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야, 다른 사람들 언급하지 말고 어차피 큰 그릇답게 네가 다 껴안고 가. 라는 식의 그런 식의 무언의 압력과 요구처럼 저한테는 들려요. 무언의 압력. 예. 저게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큰 그릇이라니? 저게 무슨 큰 그릇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예.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혹을 너무 즐기지 말아달라라고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좀 요청하고 싶어요. 너무 즐기지 마라.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까지도 그렇게 비꼬아가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키고 싶은 그 마음은 정치적 반대편 혹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보고 그렇게 서로 독한 말을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안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 안 들어오냐라고 여야가 모두가 비판을 했고 22일 파리 기자회견 할지 말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안 예.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게 엊그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기자회견하고 다음 날 바로 들어온다라는 결단을 내리니까 바로 더 다른 부분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결단하고 들어온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뭐 인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송영길 대표는 안 들어올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니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이렇게 국내에서 자기와 관련된 문제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어떻게 안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들어온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멋있고 그게 큰 그릇이고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걸 들어온 건데 거기다가 무슨 뭐 영웅시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국민적 환멸을 조성하신다. 아니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게 왜 정치에 대한 환멸을 조성하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환멸은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 민주당 의원과 뭐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이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죠. 그건 뭐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이 있으신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질지 또 어떻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할지 하나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